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네. 요즘에 하늘이 너무 높고, 막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난 너무 좋은 계절에 태어났나 봐. 너무 요즘, 사실 뭐, 별로 요즘에 좋은 일 없다 그러지만, 정말 하늘, 예쁜 하늘만큼은, 그리고 따뜻한 햇볕에 서늘한 그 바람의 그 조화.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되게 날씨가 좋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또 요럴 때, 날씨 아주 좋을 때 제가 또 결혼을 했지요. 예. 하여튼 날씨만큼은 기가 막히게 좋았는데, 하여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통 제가 상반기에도 한번 이제 사랑이라는 어떤 주제를 갖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주로 포인트는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다, 네,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뭐 무슨 할 얘기가 있을래나? 제가 할 얘기도 없는데 하겠어요. 네. 자, 여기 난 정말 수학에 나오는 건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요 그림 정도는 다 아시죠? 네. 사랑하고, 중독하고, 이렇게 교집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도파민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뭐, 약간, 뭐, 이런, 이과 쪽 그런 분야를 잘 모르긴 하지만, 사랑을 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옥시토신, 그 다음에 뭐 세로토닌, 뭐 이런 거는 많이 아시잖아요. 뭐 그 외에도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기타 등등 너무 많아. 막 발음도 어려워.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옥시토신이라는 거는 이제 뭐 약간 모르겠어요. 그게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뭐 약간 이제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사랑하는 어떤 뭐 그런 유의 그거고, 뭐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뭐 막 이렇게 행복할 때 느껴지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한다면, 요 호르몬,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요, 사랑할 때도 나타나고, 중독에 걸리다? 빠지다? 하여튼 중독 상태에서도 나타나는 공통 분모의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뭐 오늘은 호르몬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왜 이거를 했냐면, 이 중독이라는 거 안에는 뭐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스마트폰 중독, 뭐, 섹스 중독, 그것도 있고, 또 뭐 있어? 뭐 하여튼, 기타 등등, 뭐, 많죠? 쇼핑 중독, 뭐. 근데, 사실은 중독이라는 것은 사실 질병 쪽에 가까운 건데, 사랑하고는 거의 극단적으로 사실 양극단에 있는 정도로 다른 건데,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실제로 내가 느껴지는 느낌적으로는 사실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독 중에 뭐 예를 들면 사랑인지 중독된 사랑인지조차도 사실은 잘 몰라요. 왜? 요 증세는 사랑이던 중독이던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막 흥분이 되죠. 막 흥분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막 두근두근 거리고 막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약간 이렇게 애가 좀 벙벙 떠 있어. 왜냐면 이렇게 응? 정신줄을 이렇게 살짝 놓은 상태 같은, 약간 이렇게 업돼 있는 뭐 그런 느낌? 흥분의 감정을 같이 느낀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설레임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꼭 쓰고 싶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너무 떨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떨리는 거에는 설레임의 떨림도 있고요. 막 이렇게 긴장. 우리가 뭐 시험을 보러 간다든가 아니면 인터뷰를 해야 된다던가 뭐 이럴 때 막 어떡하지 틀리면 어떡하지 뭐 이럴 때도 사실 우리는 떨린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어떡하지가 아니라 막 기대되고 막 기다려지고 막 어떡해
뭐 이런, 아우, 뭐 이거 언제 해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리액션이 잘 안 나옵니다만. 하여튼, 요런 느낌. 느낌적으로는 아시겠죠? 네. 요 두 가지가 사랑을 해도 나오고, 중독에 걸려도 나오는 같은 유사한 증세라는 거죠. 증세는 같으나, 원인은 서로 다른 아주 대표적인 것만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도 이게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그런 거 많이 연애 때 우리 나도 나도 뭐 이런 짓 많이 해봤는데 전화 통화 뭐 한참을 했어. 뭐 한참을 하고 보고 싶다 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나는 뭐 그런 정도는 안 했어. 왜냐면 나는, 같은, 동네, 지역, 나는 서울 사람하고만 연애를 하리라는 게 딱 제가 대학 들어가면서 저의 모토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는데, 이제 서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지방에 사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는 서울에, 여자는 부산에 있는데, 이렇게 통화하다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냥 차 몰고, 그냥, 밤새 부산 찍고, 가서 잠깐, 차 안에서 잠깐 얘기하고, 다시 또 운전해서 와갖고, 다음날 출근하고, 예. 이런 정도로, 보고 돌아섰는데 또 보고 싶고, 보고 돌아섰는데 또 보고 싶고, 방금 통화했는데 목소리 또 듣고 싶고, 방금 통화했는데 또 듣고 싶고,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얘네 둘이 거의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같은 걸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얘네들이 드러나는 현상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사실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서 준비해 놓은 건 얘보다 몇 개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이 시간 안에 그걸 다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늘 방송을 할 건데 다음에 나눠서 해도 될 만한 부분들은 살짝 빼놨습니다. 네, 다음 주제에 아마 또 들어갈 부분이 있을 거고요. 크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 차이점으로 해서 제가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첫 번째, 언제 시작됐느냐가요. 이것이 사랑에 빠진 건지 중독에 빠진 건지를 구분짓는 아주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뭐냐면 사랑은요, 아주 편안하고 평온하고 요럴 때 싹 들어오면 사랑이고요. 중독은요, 내가 사랑이라고 믿는 사랑도 이게 중독적으로 갈 때는 언제냐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외롭고 힘들고 곤란하고 이럴 때 들어오면 사실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중독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중독. 사람한테도 중독이 돼요. 사람한테도.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지만 우리가요, 예를 들면 당장 빚쟁이한테 쫓기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거나, 항상 초긴장으로 온몸이 이렇게 경직돼 있는데, 사랑, 보고 싶고, 이런 감정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침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왜 바이러스도 내가 이렇게 면역이 떨어지고 뭔가 이런 마스크도 안 쓰고 손도 안 씻고 이런 틈을 줘야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사랑도 내가 뭔가 열려져 있고 편안한 상태에서 사람이라는 감정이 들어올 수 있는데 나는 아닌데요? 나는 빚쟁이한테 쫓기고 진짜 이거 잘못하면은 감옥 갈 것 같고 그럴 때도 나는 사랑이 시작되던데요. 그거는 사랑이 시작된 게 아니라요, 내가 사람이 필요해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즉 뭐냐면 그거는 사람에 중독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시작됐냐, 사실 이 중독이라는 것에 대한 가장 큰 기저가요,
회피예요, 회피.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든 뭐 게임 중독이든 뭐 스마트폰 중독이든 이 중독이라는 이 질병이 붙는 이유는 뭐냐면 현실,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현실에서 벗어나고는 싶은데 죽을 순 없잖아요. 그러면 죽지 않는 다른 대안으로 찾는 게 뭐냐면 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망각. 근데 그 안에는 사람으로 인해서 잠시 자기의 힘든 고통을 잊고 싶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중독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중독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막 떨리고 또 막 보고 싶고 막 진짜 뭐래도 막 할 것 같고 하는 그 현상만 놓고 나는 사랑을 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런 언제 내가 그것들이 찾아왔느냐를 짚어보면 이게 사랑일 수도 중독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이거잖아요.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근데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요. 사랑을 하는 순간 나한테 딱 분비됐던 호르몬에는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랑은 막 처음에는 막 이따시만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막 매일 전화하고 하루에도 12번도 전화하고 아까 봤는데 또 보고 싶고 막 솔직히 그 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들 입장에서 여친, 남친 맨 처음에 생겼을 때 아휴 저게 아유 무슨 유난을 떠느니 아우 막 눈꼴 쉬어서 못 보겠느니 솔직히 뭐 자기네도 다 그렇게 해갖고 뭐 결혼도 하고 뭐 이래놓고는 또 근데 새끼가 그러는 거는 또 좀 다르긴 하긴 하겠더라고. 근데 하여튼 근데 요즘에 엄마들은 되게 똑똑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저게 언제까지 가겠어. 6개월 지나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내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아까 느꼈던 그 호르몬 작용이 이제 정상 수치로 돌아오면서 모든 것들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귀한 가치나 좋아하는 감정이나 뭐 이런 게 사라지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걸 자꾸 사랑이 끝났다. 유효기간이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뭐 의사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맨날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맨날 막 잠 못 자고 막 이러면은 사람이 이제 죽는다고. 그래서 유효기간을 유통기한을 준 거다. 하지만 그게 호르몬의 유통기한이지 사랑의 유통기한은 아니다라고.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독은 도파민이라는 게 아까 나타나는 현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뭐가 있냐면 얘는 점점 강화가 됩니다. 강화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면 소주 한 병만 마셔도 하루에 한 번만 술을 마셔도 사실은 자기가 막 원하는 뭐 이렇게 약간 술 먹고 이렇게 자잖아요. 그럼 자면 그 약간 필름도 좀 끊기고 그러면 그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마약도 마찬가지고 뭐 술도 마찬가지고 점점 이 강도가 세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루에 뭐 한 병, 두 병이면 됐는 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세 병, 네 병을 마셔도 한 병 마셨을 때만큼의 효과가 잘 안 나타나니까 더 되고 예전에는 하루에 한 번 일과 다 끝나고 마셨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아침에도 마시고 점심에도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일상의 라이프가 이제 다 깨져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면서 이제 사실은 치료가 필요한 단계로 이제 계속 강화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중독의 차이는 사실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랑은요, 둘이 하는 거잖아요.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 사랑을 하면 너그러워진다. 사랑을 하면 포용심도 생긴다. 사랑을 하면 인내심도 생긴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또 뭐 서로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서로한테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안 하던 운동도 하고 안 하던 공부도 하고 뭔가
서로한테 더 자극을 주는 이렇게 시너지를 일으키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하는 이후에는 처음보다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 다음에 이런 외모적으로도 더 예뻐지고 멋있어지고 그 다음에 좀 더 성숙되고 그쵸? 정서적으로도 또 이렇게 포용 오픈돼 있고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요, 관계도 굉장히 이제 여유로워지잖아요. 내 마음이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요거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피폐해지는 거예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몸도 건강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쵸? 돈도 잃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이 이제 중독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가장 기준이 뭐냐면 내 일상, 내 라이프의 패턴이 깨지느냐.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하면서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아주 심한 중독으로 보지 않지만 보통 중독자들은 뭐예요? 그걸로 인해서 부부관계도 깨지고 가족관계도 깨지고 사회생활도 안 되고 모든 관계가 다 단절이 되면서 고립되니까 더 거기에 집착을 하고 더 빠져들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건강 신체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모든 게 다 파멸이 폭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폭망.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진짜 피폐해진 자신밖에 남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떠나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 이런 아주 큰 세 가지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랑을 할 때도 내 영혼에 무언가가 바뀐 것 같고 그쵸? 중독에 빠진 사람을 봐도 갑자기 사람이 바뀐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본성이 바뀐 게 아니라요. 뭔가 이 받아들이는 이 정서가 바뀌다 보니까 사랑을 하면 눈빛이 반짝반짝해지고 피부도 화사해지고 그래서 사랑하면 예뻐진다 그러지만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어때요? 막 눈밑도 시커멓고 그쵸? 눈도 막 이렇게 막 초점도 없고 이 빛도 다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막 동태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이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게 사랑과 중독의 어떤 아주 극렬한 이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상만 갖고 그게 대상이 술이 아니고 사람이면 이성이면 나는 다 사랑이구나. 근데 나는 왜 그거를 못할까? 그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를 굉장히 초라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이왕 하면 사랑을 해야지. 중독된 사람하고의 관계를 맺는 건 오히려 안 하는 이만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영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랑이 주는 작용은요. 이게 얼음이에요. 우리 뽐쌤께서 이걸 얼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요거는 이제 해인데 제가 해를 빨간색 해도 있고 오렌지색 해도 있는데 해를 핑크색으로 표현하기 좀 그래서 제가 그냥 약간 옐로우 톤으로 은은한 해로 표현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사랑이 없는 영혼은요 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만 존재를 합니다. 근데 딱 사랑이 들어가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가 아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서 위로. 그 다음에 사랑이 없는 영혼은요 콜도 굉장히 춥습니다. 쿨이 아니라 콜드예요. 콜드. 잘못하면 얼어 죽어요. 네, 동사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영혼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핫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웜이 되는데 어떤 웜이냐면 은은한 웜. 네, 정말 이렇게 진짜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햇살은 이렇게 따뜻해서 이 등 뒤로 이렇게 해를 맞으면 막 내 기분까지도 막 되게 이렇게 따뜻하고 막 이렇게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사실은 사랑이 주는 힘. 그래서 영혼이 왠지 바뀐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막 사랑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사랑했다가 이제 일단의 사랑이 종료가 되고 또 새로운 사랑을 꿈꾸시는 분들도 있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있으신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랑이 사람에 중독된 그런 사랑을 표방한 중독이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사랑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우, 그러니까 이제 선곡할 시간인데요. 뭐 오늘은 제가 뭐 이미 노래를 이미 그냥 첫 부분부터 딱 얘기를 해버렸네요. 예. 그 노래 중에 난 사랑에 빠졌죠. 예. 이게 뭐 Fall in Love, 우리나라 노래입니다. 난 사랑에 빠졌죠. 박지윤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그 가사를 들어보면 I에서 위, 콜드에서 웜으로 바뀌는 과정들이 아주 잘 표현이 되고 리듬도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상큼 발랄하고 귀염귀염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올가을에요. 꼭 뭐 남자, 꼭 여자 뭐 이런 사랑이 아니더라도 마음에 드시는 것과 중독이 아닌 사랑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